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약선 기초이론 중에서 이 식물의 배합편 두 번째 시간으로 칠정에 의한 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첫 번째 시간에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조리를 할 때는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약재나 어떤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어떤 질병이나 또 그 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칠정에 의한 배합으로 우리가 이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칠정에 의한 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정에 의한 배합은 7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관계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거나 상사관계를 이용하고, 또 상해관계, 또 상살관계를 이용해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하관계나 상반관계는 잘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7가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칠정에 의한 배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단독으로 약재나 아니면은 그 식재료를 하나만 사용해서 약선을 만들어서 어떤 약성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삼탕이 있는데요. 갑자기 기운이 허약해지거나 아니면 기운이 돌지 않아서 혼절할 경우에 이렇게 인삼 한 가지를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기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또 그 소화기가 극도로 허약해졌거나, 그러니까 오래 병을 앓거나 아니면 단식을 오래 해서 이제 소화기가 제대로 어떤 작동을 못할 때, 이럴 때 처음에 이제 미음을 먹는데, 미음도 이제 쌀 하나만 이용해서 이제 부드럽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것도 이제 약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약선이죠. 또 이제 조죽, 즉 상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기가 탈이 나서 음식을 넘겨도 받아주지 않을 때 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것도 이제 단독 사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름철에 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힘들어 할 때 이제 녹두로 죽을 끓여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이것도 단독 사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배합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 한 가지만 사용해서도 이 약선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 상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의 성능이나 기능이 비슷한 식물의 배합으로 그 효능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배합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음식 궁합이 맞다,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관계죠. 예를 들면 이제 석고하고 지모가 있는데, 이 석고하고 지모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그 친숙한 어떤 그런 재료들은 아닙니다만은, 석고는 열을 내리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모도 물론 열을 내리는 기능이 강한데, 석고만 썼을 때는 열은 내리게 하는데 몸을 바짝 말려버리죠. 습이 하나도 없게 말려버리는데, 지모를 배합함으로 해서 열을 내리면서도 이 몸이 마르지 않게끔 만들어줘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석고하고 지모를 상수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과 감초를 배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과 감초는 두 개 다 기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 기를 보호하는 작용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부드럽게 하면서 강해지죠. 또 이제 닭에 그 황기를 넣거나 인삼을 넣죠. 우리가 삼계탕을 끓일 때는 인삼을 넣고, 또 황기닭을 끓일 때는 황기를 넣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운을 보호하는 작용이 배합함으로써 더 강해지고, 그래서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이 닭하고 황기 또는 인삼을 이 상수관계라고 이야기하죠. 또 산약하고 그 쌀을 배합하며 해서 이렇게 산약죽을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이 산약은 마죠. 이 마하고 쌀을 넣고 이렇게 그 죽을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비장을 좀 튼튼하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하면서 기운을 좀 보호해주는,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그 효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산약과 쌀도 상수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관계는 굉장히 음식궁합이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수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관계는 상수관계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상수 관계는 우리가 그 두 가지 재료를 배합했을 때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모두 살아나는 것을 상수 관계라고 한다라면은 상사 관계는 이 비슷한 효능을 가진 그런 그 식품 두 가지를 배합하면은 하나는 주가 되고 하나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 되는 어떤 식품의 효능을 보조가 되는 그 식품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가 되는 식물의 효능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사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기하고 복령을 배합한다 그러면은 이 황기가 주가 되고 복령은 이 보조가 돼서 황기의 기운을 보호하고 이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이 효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죠. 또 그 잉어에다 황기를 넣는다라면은 황기의 기운을 그 보호하는 작용이 이 잉어의 그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그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잉어의 어떤 그 효능을 더욱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이 두 관계를 상사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인삼죽은 인삼과 쌀의 배합인데 이 쌀은 인삼의 어떤 기운을 보호하는 작용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배합을 우리가 그 상사 관계의 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라는 말은 서로 싫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식품을 먹을 때 그 식품의 성질이 너무 편성됐다는 말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그대로 먹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때 그 식품하고 성질이 다른 어떤 성미를 가진 그런 식품을 배합함으로 해가지고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그런 배합 관계를 우리가 상해 관계라고 합니다. 식품끼리는 서로 싫어하지만 우리 몸에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냉면을 먹을 때 냉면은 어때요? 성질이 굉장히 차잖아요. 또 얼음까지 곁들여서 먹다 보면은 이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갑자기 찬 게 들어오다 보면은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많이 먹기 때문에 세균도 많이 증식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겨자하고 어때요? 식초를 배합해서 먹잖아요. 겨자는 성질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그 찬 성질의 어떤 그런 그 부작용을 좀 줄여주죠. 또 식초는 세균들을 좀 소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 와사비를 먹는 것도 같은 이치죠. 또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찬 보리밥을 이 찬물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럴 때 이제 꼭 그 고추장에다 고추를 찍어 먹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찬 보리밥을 먹을 때 얹힐 수 있는데 체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매운맛의 어떤 고추장에 더구나 또 매운 고추를 찍어 먹으면 이제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애줄 수가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살 관계는 상해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이 어떤 식품에 독이 있을 때, 이 인체에 들어오면 이제 그 독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독성을 제거해주는 식품과 배합하면 어때요? 그 독성이 없어지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 새우, 조개 이런 해산물들은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리할 때 만약에 생강이나 깻잎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해독을 하죠. 이런 그 해산물과 생강이나 깻잎 관계를 우리가 상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버섯에 약한 독이 있을 때는 그 녹두나 마늘을 배합하면은 해독이 된다 그래요. 물론 그 독버섯 같은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약한 독은 이 녹두나 마늘로 이 배합을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바나에도 독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을 배합하면은 이 바나의 독을 해독할 수 있다 그러죠. 이렇게 어떤 독을 그 없애주는 그런 관계의 어떤 배합을 상살 관계의 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수관계, 상사관계, 상해관계, 상살관계는 이 배합을 해서 우리가 그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상하관계는
절대 배합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죠. 이 식품과 식품을 배합했을 때 주재료의 어떤 효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배합 관계를 상하관계 배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하수오, 숙장 뭐 이런 그 보하는 식품에다가 무를 먹으면은 보하는 효능이 약해지죠. 뭐 머리도 하얘지고 빨리 늙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약을 먹을 때 우리가 무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그 보약하고 어떤 무하고 관계가 상하 관계가 되겠죠. 또 그리고 그 제가 이 앞에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계탕에 마늘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삼계탕은 이 닭도 기운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 인삼도 기운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데 마늘을 배합하면은 그 기운을 보호하는 효능을 좀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넣지 않고 먹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삼계탕하고 마늘의 관계도 상하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그 인삼에 들어가는 요리에다가 무나 찻잎, 산사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그 기운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방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삼하고 무, 찻잎, 산사 이런 것들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또 목이나 토마토, 바나나 이런 이 식품들은 이 몸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그 작용이 있는데 고추, 생강, 마늘 이런 것과 동시에 먹으면은 이 몸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효능을 떨어뜨린다라죠. 그래서 배합하면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물론 한쪽을 감수하고 드실 수는 있죠. 뭐 이거 먹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큰 부작용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재료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배합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관계는 그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을 배합했을 때 이 독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인체에 커다란 그런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배합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상하 관계는 이 두 개 이상의 어떤 그런 식품을 배합했을 때 주 재료의 어떤 효능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먹는다 그래가지고 크게 건강을 해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관계는 이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절대 배합을 하면 안 되겠죠. 다행히 식품은 성질들이 좀 온순하기 때문에 이 상반관계를 가진 그런 식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약재에서는 좀 있는데 약재는 저희들이 약선에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식약청에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독성이 있는 약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의사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선에서는 크게 그렇게 주의를 뭐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그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음식 수지에 보면은 그 감과 꽃게를 동시에 먹으면은 복통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배합에서 이 상반관계가 있는데 감과 꽃게 뭐 같이 먹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 우리가 필요한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까지 칠정에 의한 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제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칠정에 대한 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 약선 음식을 만들 때는 그 효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이나 아니면 칠정에 의한 배합을 하셔서 되도록이면은 그 건강에 좋고 몸에 맞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